예, 안녕하세요. 김용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요건 알고 계시죠? 노동조합의 요건 중에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노동조합이 아닌 거다. 보통 저희들이 결격사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2조 4호 강목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가목 중에 하나가 사용자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 해서 행동하는 자. 자, 이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사용자 이익 대표자의 참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사용자는 아닌데 사용자 이익 대표자?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노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분이 누군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판례는 그 해석을 해주고 있는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볼까요? 자, 대학교가 있었고 이 대학교에 노조가 있었습니다. 이 대학교 노조가 이 대학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에서 노조를 상대로 해서 교섭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직원의 노조 탈퇴를 요구하면서 야, 이거는 당신 노조에 지금 근로자가 아닌 자가 들어가 있다. 혹은 사용자가 들어가 있다.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탈퇴를 시키세요. 그러면 교섭을 해주겠습니다. 사용자가 들어가 있으면 노조가 아닌 겁니다.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들어가 있으면 노조가 아닌 겁니다. 자, 이분들 탈퇴시키면 우리가 교섭을 하겠습니다. 이걸 유래해서 교섭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 노조에서는 이거 부당노동행위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럼 좀 더 넓게 봐가지고 누구에 대한 탈퇴를 요구했는가 하면 조금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급 이상의 그 직원들에 대한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보니까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을 하고 있고요. 근태 관리 등에 대한 전결권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요구했냐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업무 노무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용자인 거다. 특별히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 해서 행동하는 자, 여기에 포함되는 사용자니까 이거는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 자, 이걸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 조금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자, 인사, 노무, 예산, 격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팀에 있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총장, 비서, 뭐 전속 운전기사, 수위 이런 분들에 대한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요구했냐면 이분들은 분명히 사용자는 아니에요.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 해서 행동하는 자. 자, 이런 사용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용자는 아니지만 노조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은 인사팀에 있으니까, 이분은 수위니까, 이분은 기사니까 노조 가입이 안 됩니다. 이걸 주장한 거죠. 그럼 여기서 과연 사용자 이익 대표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단지 이 사람이 비서란 이유만으로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거냐? 뭐 기사란 이유만으로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거냐? 그냥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거냐?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볼게요. 또 사용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알고 있을 겁니다. 사용자는 누구였죠? 예,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그죠? 사업주는 보통 이제 법인이 되는 것이고 사업의 경영 담당자는 보통 저희들이 뭐 대표이사 이 사업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자, 이분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근로자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든지 혹은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 등의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주라든지 혹은 사업 경영 담당자는 아니에요. 단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사팀장한테 뭐 앞으로 당신이 휴가에 대한 문제는 당신이 이제 책임지세요. 결정하세요. 혹은 이 문제는 당신이 지휘감독을 하세요. 이걸 맡겨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 안 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아까 과장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근태관리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겁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 사용자 중에서도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 해서 행동하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봤던 비서, 기사 혹은 인사팀 직원, 뭐 회계팀 직원 이런 분들이 사용자는 아니지만 사업주를 위해서 항상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에 포함되는 거냐?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죠. 이제 비서는 안 되는 거다, 기사는 안 되는 거다, 인사팀 직원은 안 되는 거다, 이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왜 이분들은 사용자가 아닌데도 노조 가입을 금지를 시켰을까요? 노조의 어떤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들어가서 노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직무가 노조원으로서의 직무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노조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노조의 성질이 침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판례 입장은 누가 항상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인 거냐? 이제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그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대한 기밀상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지금 저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과 조합원의 일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일을 이제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노조원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의 계획을 짜는 건데 조합원이 돼 있으면 이게 저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일정한 직급을 가지고 있더라 해서, 단순히 뭐 상급이라고 해서, 단순히 2급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인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인사팀에 계시다. 인사팀에 있는 직원은 무조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인사팀에서 어떤 그 노무 관리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은 저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그냥 인사팀에서 뭐 전표 같은 것만 정리하고 계시다. 이 경우에는 이분의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이 안 되는 거죠 겁니다. 그럼 이분은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아닌 거죠. 자, 그걸 따져보라는 것이 이 판례의 시각입니다. 단지 기사란 이유로, 단지 비서란 이유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의 직무를 따져봐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으로 파기환송한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동조합법에서 얘기하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